자, 반갑습니다. 솔리드웍스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4강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케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파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문서 버튼 눌러주시고요. 파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정면도에다가 스케치를 그린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정면을 선택하시고 스케치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의 단축키는 L입니다. L 눌러주시고, 자, 원점에 클릭, 그리고 수평, 클릭, 수직, 클릭, 수평, 수직, 수평, 수직, 클릭. 종료는 ESC를 눌러도 되는데, 이 라인 명령어가 L이었잖아요. 그럼 L을 한 번 더 눌러도 종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치수 기입을 해볼 건데요. 치수 기입은 지능형 치수라고 되어 있고, 제 거는 지금 단축키를 Alt D라고 지금 설정해 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이 부분에. 저는 이제 Alt D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1강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이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축키 설정하는 거 지능의 치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을 들어가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사용자 정의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키보드에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도구에 들어갑니다. 자, 도구에 들어왔으면은요, 스크롤 막대를 잡고 쭉 내리세요. 내리면은 중간 이하로 쭉 내리다 보면은 치수가 나옵니다. 치수 여기. 자, 치수가 나오고 거기 지능형이라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가기 여기가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전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다가 Alt를 누르고 D, 디멘션의 D, 그렇죠? Alt D 확인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D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치수가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고 클릭 25 클릭하고 클릭 50 클릭하고 클릭 25 클릭하고 클릭 5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 기입을 완료가 했고요. 자, 완전 정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을 보시면 완전 정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봐도 알 수 있겠죠. 검정색이 전부 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수 기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복습 들어갑니다. 치수 기입을 다 줘서 지금 적당하게 이제 구속 정의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제가 구속을 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 구속을 풀고 싶을 때는 치수, 해당하는 치수를 선택하고 딜렛. 자, 형상 구속을 풀고 싶을 때는 해당하는 형상의 마크.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평 마크를 클릭하시고 딜렛을 누르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에 수직선이 아니라 경사선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고 좌측에 기존 구속 조건이라는 항목에서 해당하는 구속 조건을 선택하시고 딜렛 그래도 풀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선을 선택하고 요놈을 선택하시고 딜렛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선을 선택하고 딜렛 해갖고 실수했죠. 자, 그러면 구속 조건 부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자, 해당하는 선을 선택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이 점을 잡고요 꾹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서 기울어뜨려 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선을 선택하고 왼쪽에서 원하는 구속 조건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부위에서 자, 수평을 누르면 수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요 세로 선을 클릭한 다음에 수직을 누르면 되겠죠. ESC 종료하면 되겠더라. 자, 이러한 구속 조건 지우는 방법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구속 조건 부과하는 것도 부과하는 거지만 구속 조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선 그리기 자, L 자, 바닥에서 제가 적당한 이 구성선이 뜨면은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 이제 맞춰서 자, 클릭을 하시고 수평 수직 쭉 갈까요? 그냥 수평 수직 이렇게 ESC 종료. 자, 이 상태에서요. 자, 구속 조건 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좀 가볼게요. 여기 요 선과 요 바닥선의 높이가 얘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닥은 일단 제가 맞춘 상태니까 이 바닥은 맞춘 상태니까 위의 선이 얘랑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먼저 해당하는 선이 이제 요 파란색 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요 수평선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여기 왼쪽 내가 원하는 그 높이에 해당하는 선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선과 이 선을 두 개를 선택했으니까 좌측에서는 구속 조건 부가가 좀 다양하게 떠요. 아까 전에는요, 선 하나만 잡았을 때는 뭐 수직, 수평, 고정 세 가지밖에 안 떴는데, 이번엔 제가 두 개의 선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잡으니까 두 개가 연속 선택이 되면서 구조 조건 부가 좀 다양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선은요, 이 중에서 동일 선상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동일 선상을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선이 올라오죠. 자, 그러니까 이 선은 이 선과 동일 선상이 된 거고, 자, 더 좋은 건 뭐냐? 좌측에 25mm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20으로 바꿔볼게요. 20 그러면 같이 바뀌어요. 왜? 요 놈은 동일 선상이라는 구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죠 밑에 거, 요 놈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변동이 생기면은 항상 그 선과 동일 선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구속 조건이라는 게 이런 면에서도 좋은 거예요. 도대체 구속 조건을 왜 만들었지? 캐드처럼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면 좋은 게 아닌가? 그런데 바로 이런 면, 이런 수정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면 치수 기입을 할 때 좀 중복된 치수 기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자고 하면은 이 스케치만큼은 캐드가 좀 더 빠르긴 해요. 엄밀히 말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솔리드웍스의 전반적인 기능을 다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캐드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워서 솔직히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워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쭉 배우신다 보면은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선상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세로선, 그리고 컨트롤 여기 세로선. 자, 제가 지금 요 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요 세로선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을 보니까 구속 조건 부가가 있어요. 이 중에서 동등이라는 걸 좀 써볼게요. 동등을 볼까요? 같다, 길이가 같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길이가 같다예요. 길이가 같다. 자, 해볼게요. 제가 동등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구속 조건이 충돌이 떠요. 왜? 이 선은 항상 A랑 똑같아야 돼요. 그쵸? A랑은 항상 똑같아. 왜? 이 선과 이 선의 높이가 항상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의 길이 또한 A랑 같아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A랑 길이도 같게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모순점 아닙니까? 그쵸?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구속 조건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이런 모순된 행동을 했을 때 컴퓨터가 알려줘요. 이러면은 어느 한 군데는 모순이 된 부분이 생깁니다 라고. 이게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실수를 하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C 종료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색깔이 빨강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빨강색이 좀 쉽게 설명해서 좀 더 심한 충돌이에요. 노란색은 조금 덜 심한 충돌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 충돌이 떴을 때는요, 빨강색 해당하는 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동등이라는 마크죠. 이 동등이라는 마크가 빨간색이니까 이 동등이라는 마크를 클릭하고 딜렛을 눌러요. 그럼 동등 마크가 지워지면서 다시 풀린다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은 이제 동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다른 것도 이제 동등이라는 거 다른 걸 한번 이제 조절해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수평선과 컨트롤 여기 수평선 클릭합니다. 자, 이 두 개에서는 동등 조건이 들어갈까요? 클릭. 들어가네요. 자, 그렇다면은 진행형 치수로 여기에 수평선을 클릭해서 클릭. 얘를 35로 바꿔볼까요? 자, 이 선의 길이가 이제 35로 바뀝니다. 35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선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자, 35 엔터. 마찬가지 길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동등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동등이에요.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대각선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은요, 물론 선 하나만 클릭하고
여기에 이제 수직을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수직을 눌러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이 선과 또 다른 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선과 이 경사선과 컨트롤 이 경사선. 자, 항상 선을 연속으로 선택할 땐 컨트롤 누르셔야 돼요. 자, 이 두 개가 선택됐는데 이 두 개 선이 항상 평행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렇다면은 평행 버튼, 좌측에 평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평행 버튼 누르면은 평행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얘도 치수가 안 들어갔고 얘도 치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랜덤하게 한쪽으로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찾고 하는 게 도대체 뭐 첫 번째 클릭하는 거 기준입니까? 두 번째 클릭하는 게 기준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게 뭐냐면은 어차피 치수 기입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치수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약간 랜덤이에요. 약간 랜덤으로 한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은 그 치수에 준해서 평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컨트롤 Z 직각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요선을 클릭해서 수평 만들어 주시고요. 이 수평선과 컨트롤 요선을 선택한 다음에 직각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기도 하겠죠. 이런 구속 조건이 있다. 그럼 이제 보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원그리기가 있습니다. 원그리기. 원그리기 옆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다양하게 원하고 이제 원주원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일반 원을 많이 씁니다. 일반 원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심점이 될 지점을 하나 클릭하고 그리고 적당히 벌려서 반지름에 해당되는 점을 한 점을 클릭하면 돼요. 순서가. 중심점 먼저 클릭하고 쭉 벌려서 반지름에 해당되는 지점을 클릭해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바깥에는 요 원 클릭이 됩니다.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점은 제가 아무데나 그려볼까요? 여기 요 점에서 그려볼까요? 요 점이 중심점이어야 돼. 요 점. 자, 요 점 클릭하고 적당히 벌립니다. 벌려서 클릭. 클릭하자마자 좌측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반지름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다 직접적으로 파란색인 이 지점에다 직접적으로 15엔터 하면은 반지름이 바로 들어가요. 15엔터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지름 15가 되고 이게 15가 되고 지름은 30이 되겠죠. 그렇죠? 네. 굳이 뭐 그릴 필요는 없어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좌측에다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그리기 중심이 될 지점 클릭하고 적당히 벌려서 클릭 클릭해서 클릭 그냥 이렇게 클릭 클릭 대충 이제 해놓는 거죠. ESC 종료. 자, Alt D 치수 기입이죠. 자, 해당하는 원을 클릭하고 클릭. 자, 완전한 원일 때는 항상 치수가 지름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25 그러면은 지름이 25짜리 되는 거고 더블 클릭해서 10 하면은 10으로 바뀌겠죠. 자, 이게 원이 좀 이 완전한 원에서 부분이 잘려 나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 반지름을 쓰게 되는데 원이 완전한 원일 때는 항상 지름으로 쓰셔야 돼요. 치수 기입은. 자, 그럼 이게 반지름 지름 10mm로 내가 지금 맞춰놨는데 ESC 종료했습니다. 자, 요 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 컨트롤 원, 컨트롤 원.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동등을 클릭하면은 전부 다 10mm 되겠죠. 마찬가지 파이 10을 더블 클릭해서 이놈을 5 엔터 하면은 지름이 5로 같이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원한테도 동등이라는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원은 또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은 다시 한번 원이 지금 단축키가 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알로 안 되어 있는 버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제 단축키 바꾸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알로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바꾸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요 안쪽에다 대충 클릭을 하고요. 크기도 그냥 대충 클릭해 놓을게요. 이렇게 ESC 종료. 자, 그리고 치수기입을 먼저 10mm로 맞춰 놓겠습니다. ESC 종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많이 쓰는 이제 구속 조건이에요. 여기 수평선 클릭하고 컨트롤 원을 클릭합니다. 자, 선하고 원이야. 그러면 왼쪽에 탄젠트라는 조건이 떠요. 클릭. 자, 종료. 다시 한번 원과 컨트롤 선 탄젠트. 자, 이런 식으로 CAD에서는 이제 C 엔터, T 엔터라는 작업을 이렇게 탄젠트 조건으로 해주셔도 되겠더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캐드 같은 경우 이제 트림으로 자르겠죠. 우리 캐드를 안 배우신 분들이라면 좀 캐드를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르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르기는 딱 봐도 여기 가위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가위 모양.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시범 삼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요소 잘라내기 클릭.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캐드처럼 잘라내는 방식이 이제 근접 잘라내기, 요게 이제 캐드랑 비슷하게 잘라내는 방식이거든요. 요걸 먼저 클릭하세요. 근접 잘라내기 클릭한 다음에 지우고 싶은 부위에 가서 클릭. 자, 이게 지금 왜 뜨냐면은 트림이 되면서 선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35mm에 해당되는 치수가 모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선이 35였는데 요만큼 날아가면 이제 35가 더 이상 35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치수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의하세요라는 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모순된 행동보다는 트림하다 보면 이렇게 선이 날아가면서 주의를 요하는, 구속이 풀립니다. 주의하세요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얘 누르시면 됩니다. 얘 이렇게 어때요? 치수가 날아가죠 지금. 그러니까 구속이 풀리니까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주의하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을 또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ESC 종료. 자, 여기까지 했는데 좀 고민이야. 치수를 기껏 다 줬는데 트림을 하면서 날아갔어. 그러니까 치수가 풀렸으니까 여차하면 애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변화가 생겨버려. 이거 어떡하지? 잘못 건드면 어떡하지? 하지만 트림을 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안 움직이면 그만이에요. 자, 트림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세요. 트림을 해놓은 상태에서 애를 주의를 해가면서 안 건들면 그만인데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파란색이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하나 재미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 완전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 완전 정의를 클릭해서 파란색 선들, 얘네들이 지금 그 구속이 풀린 거니까 파란색 선들을 클릭을 할 건데 클릭 아직 하면 안 돼요. 왼쪽에 보면은 선택 요소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 요소. 그러니까 스케치 완전 정의를 할 건데 내가 선택하는 요소만 완전 정의할 거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계산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되면서 완전한 구속이 걸립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치수가 다시 이렇게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서 구속 조건을 주는, 이거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선생님, 트림을 했더니 구속이 풀립니다. 파란색이 됐어요. 어떻게 다시 구속 조건을 다시 일일이 줘야 되나요? 아니요.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스케치 완전 정의에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스케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게 있지만 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좀 제가 오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케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도면을 또 그려볼 겁니다. 요 4강까지는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을 좀 더 해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예제 연습을 같이 풀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스케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